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CRO라 그래서 영어 플레임으로 보면 컨트랙트 리서치 오가니제이션이라 그래서 스폰서, 말하자면 제약회사나 바이오 기업의 임상 과제를 수행을 대신해 주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 중에서 한 밸류 체인을 저희가 지금 맡아주고 있는 겁니다. 대행해 주고 있는 거고요. 왼쪽 장표를 보시면은 보통 신약 개발의 시간 자체는 한 14년이 소요되고 금액은 한 2조가 소요된다고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굉장히 어려운 게 신약 개발입니다. 신약 물질, 그러니까 처음에 연구하는 물질에서부터 신약까지 가는데 0.01% 확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에 들어가서 신약까지 가는데 한 9.7%, 9.6%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후보물질 기초연구 탐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임상. 비임상이라는 게 동물 임상입니다. 그러자면 멍키나 레빗이나 마우스 임상을 비임상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게 임상입니다. 임상이 1상, 2상, 3상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하고, 나중에 하는 PMS나 4상이 지금 전체 프로세스의 끝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장표를 보시면은 비임상은 동물 대상이고요. 임상은 사람 대상이고, 소위 얘기하는 비임상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고, 사람은 6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토탈 R&D 연구 비용에서 비임상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소요되고요. 임상 같은 경우는 58% 정도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쪽에 들어오면 많은 돈이 들어가죠. 저희 회사 스콥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전체 밸류 체인 중에서 1상, 2상, 3상, 허가 검토, 그 다음에 시판 후 임상. 여기 저희 회사 밸류 체인입니다. 여기 저희가 주 업무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1상부터 3상 대상자 요거는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저희 회사 지금 성장 스토리하고 경쟁력이 어디 있느냐는 여기 좀 챕터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2003년도에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설립돼가지고 한 5년간은 지금 설립기를 맞았는데 요때 저희가 중요한 일을 한 게 여기 인도하고 필리핀 쪽에 다국적 임상을 한국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다국적 임상을 국내 최초로 했습니다. 거기 유바이오로직스의 코레라 백신, 그 다음에 대한제당의 이표라 그래서 에리스로포이에틴 같은 경우를 외국 나가서 지금 다국적으로 처음 해봤고요. 성장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은 미국하고 일본 회사들하고 다국적 임상 시험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중국 회사들과 CRO와 들어가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금부터 도약기인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2018년도에 ADM 바이오사이언스라 해서 한국기계연구원하고 조인해가지고 연구소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지금 ADM 코리아 자회사로 지금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2009년에 스마트 리서치라 그래서 베트남 CRO 1위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35% 지분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에 2019년에 또 태국 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를 교두보로 해서 동남아 시장을 진출하는 거를 지금 일단 시행을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이 뭐냐, 저희 회사에. 임상 작년 매출이 저희가 131억을 했습니다. 1억 중에서 임상, 사람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 2상, 3상이 전체 점유율을 한 82%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시판 후 임상이나 4상 같은 경우가 18%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임상 쪽의 매출 원가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시판호 임상하고 매출, 이쪽의 매출 원가율이 57%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CRO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누적으로 작년에 한 360개 정도를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 임상을 한 70%인 248개가 허가 임상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이 248개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치료제 분야 전체에서 전 분야를 거의 커버를 했습니다. 뭐 어디는 뭐 순환기나 내분비나 항암제 이쪽을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전 분야를 다 커버했습니다. 이게 로컬 CRO로는 중요한 겁니다. 뭔가 하면 다국적 CRO 같은 경우는 항암제나 이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이런데 로컬 CRO들은 로컬에 있는 국내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니즈가 다양합니다. 피부과 약물도 있을 수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약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전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골고루 그 레퍼런스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커버를 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삼상 위주로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즉 360개 그 프로젝트 중에서 삼상이 허가용 임상이 70%인데 그 중에서 삼상이 53%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상이 21%, 일상이 26%. 그동안에 저희가 그 임상을 스폰서한테 해준 것 중에서 지금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거예요. 시중에 시판되는 거 여러분들 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 전문의약품들이 많아가지고 뭐 일부는 뭐 메디톡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전문의약품을 해서 처방받는 겁니다. OTC가 아니라서. 그게 지금 시판되고 있는 게 43개 품목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게 시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지금 마켓 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석 자체를 어떤가 여기서 해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요 얘기는 저희가 의약품 시장 자체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분들 저기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식품하고 의약품이 경기 변동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 경기가 좋을 때도 굉장히 많이 뛰지 않고 그렇다고 경기가 폭락했을 때도 완전히 그 업계가 무너지질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약업계하고 식품업계가 제일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식품업계보다는 제약업계가 성장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본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전방시장이라는 게 제약시장하고 바이오 시장이에요. 이게 만약에 커야지 우리 CRO 시장이 같이 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뭐, 다른 뭐 IT 업종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국내 의약품 시장 그 임상 승인 현황을 보더라도 요 밑에 게 다국적 회사들이 승인받은 거고 여기 국내 회사들이 승인받은 겁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이제 글로벌 CRO 규모입니다. 요 CRO 시장 규모인데 여기가 임상 부분입니다. CRO 전체로 보시면은 연평균 8.9% 신장인데 임상 부분에서도 8.9%고 비임상에서 8.2%, 연구개발 쪽에서 9.6%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8.9% 신장이 되고요. 국내 CRO 시장 같은 경우는 2019년 요거는 액추얼한 자료입니다. 5,200억을 다국적 회사 CRO하고 국내 CRO하고 합쳐가지고 5,200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예상되는 경우가 12% 신장에서 한 5,800억 되지 않겠나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500억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글로벌 전체보다는 국내 CRO 시장이 좀 더 성장률이 높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국내 임상 경쟁력은 상당히 국제적으로 높습니다. 여기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질적,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했다고 써 있는데, 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4, 5년 전에 유한양행이 1조를 했습니다. 국내 제약회사 중에서. 그래서 요 최근에 지금 4, 5군데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1조가 되지를 못하고 더 몇천억에서 다 무려 뭐 한 몇십 년을 지금 헤매다가 지금 4, 5년 전부터 지금 1조 회사들이 팍팍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를 보시면은 SK 선플라가 신약 1호입니다. 국내에서. 선플라주라는 게. 5FU 제제 선플라주가 1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 팔지도 못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도 안 됐고, 그 다음에 국내도 많이 안 팔리고, 그 이후로 대다수 신약이라는 것들이 해외용이 아닌 국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시장성이 없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약 개발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켓에서 팔리지 않은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요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 한미, SK, 어디입니까? 유한양행 이런 데 같은 경우 해외 라이센스 헌터들이 우리나라 제품들을 라이센스 인을 한 겁니다. 엄청난 로열티를 주고, 이니셜 로열티 얼마, 러닝 로열티 얼마 이래가지고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질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국내 이 제약 업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국내 CRO 시장도 같이 커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요 두 번째가 국내 의사들의 이 퀄리티. 임상 의사들의 퀄리티가 전 세계적으로 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병원, 지금 빅5, 빅10 병원 그러는데요. 병원 규모도 그렇고 그 안에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임상할 수 있는 GCP 여건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우수해요. 또 여기 임상 분위기에 여기는 뭔가 하면 이 벌런티어 임상 지원자들의 그 분위기 자체가 요 최근에 이제 코넷이라는 데서 나온 자료를 보면 국내 환자들 60%가 임상을 하겠냐 그러면 본인이 하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덤빈다는 거예요. 동의서를 써주는 거죠. 의사가 권유하고 간호사가 권유하고 이렇게 되면 30%는 거의 따라온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게 1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예를 들면은 임상 지원자 모집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마루타 이래서 상당히 이게 터부시했는데요. 그 개념 자체가 이제는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 세계 우리가 임상 역량이 8위입니다.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에서. 그 다음에 아시아로는 일본도 제낀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2위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게 이 도시 순위로 보면 서울이 1위입니다. 전 세계 정도. 요 최근에 3년간은 계속 1위고 그 전에는 1위, 2위를 왔다 갔다 했죠. 이게 왜 이런가 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의사들 퀄리티도 높고 그 다음에 대형 병원이 서울 지역하고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여건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다국적 회사들도 임상을 투여할 때 한국부터 들어와요. 특히 서울. 그 다음에 빅5, 빅10 여기다가 임상을 걸려고 덤빕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실수 없이 아주 잘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에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제가 왜 오랫동안 하는가 하면요. 우리도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우리 회사도. 그래서 글로벌 갈 수 있는 기반은 많이 축적이 된 겁니다. 한국 내에서 많이 훈련이 돼서요. 이제 투자 하이라이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매출이 아까 얘기 드린 게 131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톱10 회사가 42%를 점유합니다. 여기가 한미, 대웅, 그 다음에 종근당, 녹십자, 네 군데가 저희가 거래하는 데고요. 20위권이 한 11%를 점유하는데 여기는 LG화학, 그 다음에 중해, 보령, 그 다음에 동아ST 이런 데가 저희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대형 제약사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이 선순환 구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쪽하고 계약을 맺고 나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심히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적으로 이걸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잘 하다 보면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아, 저 사람들은 실수 없이 잘 하더라. 어느 과제를 자기네가 맡겨보니까 잘 하더라.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 그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계속 저희한테 수주를 주고 이 선순환 구조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그 뭡니까? 견적을 낼 때 가격이 할인율을 많이 안 합니다. 할인율을 다른 CRO보다 많이 안 하고 약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덤핑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게 이것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 덤핑하다 보면 이게 무너져요. 무너지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안 되는 게 적자가 납니다. 금방 적자 납니다. 작년에 저희가 매출을 131억을 했고 그 전에 한 100억, 102억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그동안에 저희는 적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적자 본 적이 없는데 2019년에 18년보다 확 줄은 상태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매출은 그대로인데 그 임대료가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그 사무실 임대료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외주 용역비가 많이 올라간 게 저희 같은 업종에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씁니다. 그 외부 그 기관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같은데 그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기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고요. 2020년에는 상당히 많이 늘은 이유가 이런 걸 다 이제 수용을 하고 그 경영 합리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판관비 같은 경우는 이 매출을 하고 100억 매출하고 같이 130억 매출 때 같이 쓰고 경영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런 추세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0% 전후로 향후는 계속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규 수주 금액하고 수주 잔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냐, 사업이 얼마나 향후 지속 가능하냐 이런 측면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신규 수주 금액도 계속 쭉 올라갔는데 작년에 22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를 보시면은 작년에 304억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저희가 IFRS로 계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행률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률로 하고 산출법으로 하는데 이런 걸 베이스로 가져야 가능합니다. 특히 이 임상 같은 경우는 3년 분할로 보시면 됩니다. 수주 잔고에 3년 분할 보고 PMS 같은 건 6년 분할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아마 드림 CIS 같은 경우 수주 잔고 600억이라고 했을 겁니다. 600억인데 그럼 나누기 6을 하셔야 되는 게 그쪽은 PMS 주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임상 주력이고 우리는 나누기 3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1년에 100억 이상은 깔고 가는 겁니다. 깔고 가는 거예요. 일단 베이스는 가져가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예. 요거 4년간 저희 수주액 자체를 보시면 560억, 이게인데 허가용 임상이 57%예요. 그러니까 저희 계속 보면 허가용 임상하고 삼상 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삼상이 66%요. 여기도 보면 다 삼상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래프고요. 저희가 이제 되게 자랑할 만한 게 이겁니다. 유동 비율하고 부채 비율인데, 업계 평균을 보시면은, 유동 비율이 126%입니다. 근데 저희는 300%가 넘어요. 근데 부채 비율 같은 경우, 다른 업계 평균 같은 경우 140%인데, 저희는 37%입니다. 38%예요. 그러니까 엄청, 돈을 빌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CRO들은 흑자 왔다 갔다 하고, 어느 CRO들은 자본 장식까지 당하는데, 저희는 마이너스가 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회사입니다. 저희 비전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동안에 뭐 중국하고 일본도 저희가 파트너십에서 공고히 했고요. 2019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베트남 쪽에 지분 투자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CRO하고 얼라이언스를 맺고요. 그 다음에 태국지사를 작년에 설립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상장한 올해부터 이제 공모자금 이런 걸 가지고 아시아존에 한 10개국을 들어가고자 하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가져야 두 가지 측면에 글로벌 세컨티어 서드 쪽에 임상을 받아서 하고, 국내 제약회사들의 지금 복합제나 이런 게 그 계량신약을 많이 한 거를 들고 나가서 거기서 임상을 해서 두 가지를 좀 그 아시아존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 네트워크를 넓혀가지고요. 크게 보면. 자, 제가 그 지금 PT 하는 거는 이걸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